이번 작품은 고려가요 서경별곡입니다. 임에 대한 사랑과 이별의 정한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고려가요입니다.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고려가요의 특징부터 확인해 볼게요.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의 민간에서 주로 불렸던 노래로 삼분후를 기억해 두세요. 삼음보에 332조 음수율을 가지고 있으며 분연체, 분절체, 분장체의 형식입니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연을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후렴구, 여음구, 조음구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후렴구는 각 연마다 들어가는 구절을, 여음구는 음률이 남는 부분에 사용되는 구절을, 조음구는 흥을 높여주기 위해서 반복되는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고려가요는 원래 민간에서 구비전승되던 노래가 조선시대의 궁중예약으로 편입되면서 문헌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악뮤를 맞추기 위해 후렴구가 추가되기도 하고 송축, 송도의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였죠. 조선시대의 기준에서 고려시대의 노래는 남녀 상열지사라고 낮추어 불렀지만 그만큼 평민들의 생활상이 꾸밈없이 진솔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후렴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둘까요? 후렴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운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형태적인 안정감을 줄 거고요. 고려가요의 특성상 분연되어 있기 때문에 연과 연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연과 연 사이에 존재하여 그 연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궁중 예약으로 쓰이며 덧붙인 것이기 때문에 본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밝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끔은 나라의 평안이나 안녕을 기원하는 송축 혹은 송도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그때그때 다를 거니까 작품에 따라서 확인해 두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가요 서경별곡을 확인해 볼게요. 서경별곡, 화자의 정서가 어떤 형식으로 형상화되는지 살펴보면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셔경이 아질가 셔경이 셔울이 마르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들이. 이 시에서 아질가는 감탄사로 운율이 남는 부분에 삽입된 여음구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서경이가 2번 반복되고 있죠. 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단어의 반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운율감을 높이는 효과 가져오게 될 거예요. 나중에 시를 해석할 때는 반복되는 이 부분과 감탄사 빼고 내용 확인하시면 돼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이 부분이 후렴구입니다. 앞서 말한 후렴구의 특징 기억하고 계시나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 운율을 형성하며 형태적 통일성과 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특히 이 서경별곡의 후렴구는 리을과 이응음이 반복되며 경쾌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려가요는 삼음보의 율격 가지고 있다고 하였잖아요. 반복되는 부분 빼고 본다면 서경이, 서울이, 찌마는 이렇게 3음보의 음보율 가지고 있고요. 글자가 꼭 맞지는 않지만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로 이어지는 332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고려시대의 서경은 개성에 비해서는 작았지만 그래도 꽤 번화한 도시였어요. 닭곤대,
소성경, 고의 말은 살기 좋게 털을 닦아놓은 서경, 지금의 평양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수도인 개성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소성경이라고 한 거고요. 그 공간을 난 너무 사랑하지만은 여힘으론 질삼배 바리시고 님과 이별하기보다는 내가 하던 길삼배를 버리고라도 괴실한디 우러곰 존니노이다. 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시의 화자는 길쌈을 생업으로 하는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짜는 일은 당시 여성들의 생계 유지 수단이자 생업의 기반이었어요. 내가 살던 곳, 내가 하는 일 모두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님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부분은 다른 고려가요 정석가의 6년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구전되는 과정에서 유행하는 내용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내용 확인해 볼게요.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긴인들 그치리까 나난,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나난. 여기서 나난은 염구이기 때문에 따로 해석하지 않는 것 주의하세요. 이렇게 보면 구슬이 화자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이 바위라는 장애물을 만나 떨어지는 시련을 겪는다고 하여도 임과 이어진 나의 인연의 끈은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서리법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조가 한 번 더 반복될 거예요. 즈문 해를 외우곰 여신들,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신인닷 그치리까 나난,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천년을 외롭게 혼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화자의 사랑인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연인 끈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구조 한 번 더 반복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천년을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시련이 닥치더라도 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맹세하는 것으로 앞선 부분이 여성 화자였다면 이번에는 남성 화자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음 부분은 시적 화자의 목소리가 조금 또 달라집니다. 대동강 넓은 디 몰라서, 대동강 넓은 줄을 몰라서 배 내어 놓은다 사공아,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여기서 화자는 사공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동강은 이별의 공간으로 사공은 화자가 사랑하는 님을 태우고 대동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떠나는 님을 붙잡으며 원망하지는 못하고 괜히 사공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각시 럼난디 몰라셔, 내 각시 바람난 줄 몰라서 열배에 연진다 사공아, 가는 배에 님을 태웠느냐 사공아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화자는 사공의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님을 태우고 강을 건널 것이 아니라
빨리 집에 가봐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죠. 님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사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들면 겉골이이다 나난 배를 타고 내리면 꺾을 것입니다. 화자가 이렇게 간절히 님이 떠나는 것을 말리는 이유 바로 여기 있었네요.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은 다른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있는 여자를 경계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님이 대동강을 건너가면 그곳에서 다른 여인과 사랑할 것 같은 마음에 그 불안감에 사공을 원망하며 자신을 떠나는 님에 대한 감정을 사공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자는 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 시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거예요. 화자는 다시 여성 화자로 목소리가 바뀌어 있고요. 사공에게 원망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네가 악시 바람났어 라고 외치는 건 사실 사공이 내가 사랑하는 님을 배에 태워서 대동강 건너편으로 데려다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나를 떠나는 님에 대한 감정을 사공에게 투영하여서 원망하는 어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은 다른 여자를 만날까 불안해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사공에 대한 원망과 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두드러지는 부분이죠. 이 작품은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면서도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고려시대에 활발하게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시대에 한글로 정착되며 악장가사와 시용향악보에 전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화자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기도 하고 비유적 표현을 이용하여 강조하기도 하며 청자를 설정하여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는 등 다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따라 작품을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에서 4연까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님을 따라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여인의 모습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고요. 5에서 8년 사이에는 자신의 마음을 구슬에 꿰인 끈에 비유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에서 14년 사이에서는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가는 님에 대한 원망의 심정을 사공을 대상으로 하여서 토로하고 있는데요. 소재와 어조가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전되어 오던 여러 시가들이 공통된 주제나 정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모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려가요의 매우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요소를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고요.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서경물곡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